이제 적분이 미분의 역연산으로 보통 간주를 한다라고 했으니 반대 방향성도 한번 볼게요. 이제 보통 앞에서 위치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했죠. 시간에 관한 함수로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위치는 그냥 주어지고 얘를 시간에 관하여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가 될 테니까 한번 미분하시면 속도가 되겠고 수학 시간에 말하는 속도는 순간 속도라고 했죠. 물리적인 표현으로 하면 다른 멘트가 없더라도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각각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혹은 가속력은 절대값 씌워주시면 된다라고 했고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자 그럼 여기는 뭐 당연히 두 가지 방향성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적분하시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겠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시면 위치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화살표 방향은 이쪽만 보통 볼 거예요. 이쪽만. 속도를 적분을 하시면 근데 적분인데 어느 시간이 주어지겠지. 1부터 3까지인지 5부터 6까지인지 그 시간에서 속도를 적분하면 그대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건 A부터 B까지 VT, DT가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위치의 변화량. 여기까지 문제 없어. 위치의 변화량이고 그럼 최종적인 위치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고 X0라고 쓸 때는 처음 위치를 말해요. 처음 위치를 지금 수직선 위에서 3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10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 수학 2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두 개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이 중에 미적분을 배우신 분이면 이제 평면에서 이렇게 가는 거 배우는 거고 벡터면 공간으로 이렇게 가는 거 배우는 거고 자 이건 초기 위치입니다. 처음 위치. 처음 위치가 3이면 3 더해주시면 되고 5면 5 더해주시면 되고 이게 위치의 변화량. 속도를 적분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다. 자 그럼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위치의 변화량이랑 이동거리는 차이를 두고 배우죠. 위치의 변화량이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오면 제 위치는 그대로지만 이동거리는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더 추가돼야 되죠. 근데 지금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나갈 필요 없고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동거리는 그냥 적분의 관점에서는 넓이 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뭐 문장으로 짧게 줄여 보면 속도의 정적분값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즉 정적분값이죠.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주고 적분을 하시면 넓이인데 넓이는 이동거리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책에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 혹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고 하면 넓이 구해주시면 되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정적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저는 지금 뭐 제가 과학 선생님도 아니고 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딱 알아야 되는 내용 정도만 볼게. 알아야 되는 내용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쪽 방향은 그럼 언제 자주 쓰나요? 라고 하면 이쪽은 또 미적분. 우리는 이동거리랑 위치의 변화량만 잘 알아보면 된다. 그럼 저는 여기는 제가 뭐 여러 해 이 지역에서 시험 문제를 봤지만 그리고 애초에 단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능 시험이 됐든 학교 시험이 됐든 기본적인 문제만 숙지를 하는 걸로 할게. 자, 1038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수학 2니까 수직선 위로 움직인다라고 지금 주어졌고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초기 위치가 2란 얘기예요.
초기 위치가 2. 자, 그 다음에 시각 t에서의 속도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본 게 위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정적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돼요. 6-2t인데 당연히 처음은 0이고 3에서의 위치를 물어봤으니까 0, 단위가 초라고 하면 0초부터 3초까지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리고 이 앞에 초기 위치 2만 더해주시면 그대로 P의 위치가 된다. 기호로서는 이렇게 쓸게. P의 위치니까 X of P라고 쓰고 3에서의 위치니까 그냥 3이라고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적으셔도 되고. 자, 윗끝 3 집어넣으면 18 빼기 9니까 9 나오죠. 9. 그럼 2 더하기 9니까 11. 얘는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5번 잽싸게 골라주시면 되고. 자, 살짝 표현이 다른 거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1042번. 자, 원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t, v2t라고 주어졌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일단 시간을 구해야 되죠. 시간을 구하고 PQ 사이의 거리라는 얘기는 PQ 사이의 위치의 차를 구하면 되지. 예를 들면 P가 5고 Q가 마이너스 3이면 둘의 거리는 8 나오겠죠. 그냥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처음도 심플합니다. 원점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X0는 둘 다 빵이라는 얘기고, 그럼 시간을 먼저 구해볼게.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물어봤으니 얘랑 얘랑 같을 때예요. 그리고 아무 멘트가 없더라도 T는 0 이상이라고 했죠. 자, 그럼 보통은 0보다 크다라고 봐야겠지. 0에서는 정지 상태니까. 자, 그럼 T는 2 나오죠. 2 나옵니다. 이때 위치의 차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P의 위치는 처음 위치는 0이니까 0은 제가 안 쓸게요. 0부터 2까지 이걸 구하셔야 되겠고, Q의 위치는 0부터 2까지 속도 정적분. 자, 윗끝 2 집어넣으면 3분의 16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윗끝 2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PQ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니까 얘에서 얘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네. 근데 절대값 씌우나 마나 양수인 것 그냥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3분의 20 나오겠지. 그럼 3분의 20 됐습니까? 여기는 아마도 그래도 조금 과학을 배우신 편이 좀 익숙할 거야. 굉장히 쉽다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자, 위치의 변화랑 유형을 제가 한번 살펴봤고, 1044번. 이제는 움직인 거리. 자, 앞에서 내용이랑 미분법 시간의 내용이랑 방향성만 반대고 똑같습니다. 결국 물어보는 건. 직선 궤도를 30m/s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 자, VT가 다음과 같다. 이 식만 보더라도 30m/s로 달리는 거 맞아요. T가 0일 때 30이지. 제동을 건 후에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정지했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 일단 시간을 구하셔야 되지. 얘가 0일 때 시간을 먼저 구하시고, 자, 15죠. 15, T는.
자, 그럼 달린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초기 위치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달린 거리니까 그대로 0부터 15까지 속도 정적분하시면 될 것 같아. 자, 15 빵 집어넣으면 되죠. 그대로 뭐 단위는 적혀 있으니 225m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래도 이 용어를 이해하고 풀 수 있느냐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1047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1047번. 자, 앞에서는 미분 시간에는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분 시간에. 자, 시간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라고 했죠. 여기서는 보통 적분 시간에는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뭐 그래프로 제가 x축, y축을 표현해 보면 y축이 속도 이렇게 될 때, 그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자, 지금 A부터 E까지 시간이 이렇게 될 때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항상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뭐니? 가속도지 시간분의 속도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 상태는 기울기가 양수로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하고 있죠.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울기 일정, 기울기 일정. 여기는 무슨 운동? 속도가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이지. 그리고 제 그림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은 여기죠.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넓이는 뭘까요, 그럼? 하나가 더 추가되지, 적분에는. 넓이는 이동거리를 말합니다.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고. 아니 선생님 갑자기 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속도 그래프를 정적분하면 아까 위치의 변화량이라며. 그럼 얘를 다 양수로 보정해서 정적분하면 걔는 넓이가 이동거리가 맞겠지? 네, 맞겠고 정적분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자, 여기 넓이까지만 추가해서 잘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받아들이시면 되고, 저는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1050번을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 문제가 이번 시간에 나오면 y축으로 확인하셔야 돼. y축이 위치인지 속도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y축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확인 가능한 건 기울기는 가속도구나. 두 번째, 넓이는 이동거리구나.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고 푸셔야겠죠. 담아두고 푸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부터 볼게. P의 운동 방향은 출발 후 7일 때까지 2번 바뀐다. 운동 방향을 바뀌는 점이 처음 양의 방향으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죠. 2번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3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제가 앞에서 속도의 절대값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지금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이 그래프의 y축이 속도라며.
이놈이 절대값 씌워준 놈이 제일 크지. 마이너스 2가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나머지는 2보다 큰 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자, 그 다음에 t가 7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t가 7일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맞을까요? 이거는 다 구해보셔야겠네. p가 7일 때를 제가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정적분을 하셔도 좋겠으나 정적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부터 7까지. 어디 위치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얘는 구해야 될 것 같아. 요 직선.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요 직선까지는 구할 필요 없겠다. 얘만 구하면 되죠. 왜냐하면 이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x좌표가 얼마인지는 대충 뭐 눈으로 보셔도 되고, 왜냐하면 이 두 삼각형 닮음이죠. 이거랑 이거랑 닮음인데 여기는 높이가 1이고 2니까 닮은 비가 1대 2지. 1대 2니까 2부터 3까지를 3등분한 다음에 한 칸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3분의 1이지. 3분의 7이겠죠.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라면 직선이기 때문에 그냥 닮음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일단 3분의 7이라고 나왔어. 그럼 어디가? 여기가. 그럼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제가 각각의 위치의 변화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쪽은 윗변의 길이 지금 1입니다.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 3분의 7이고 높이 1이고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하셔야죠. 맞지? 그럼 3분의 10에 2분의 1 곱했으니까 얼마니? 3분의 5인가? 이쪽은 양의 방향으로 3분의 5만큼 갔고 이쪽. 자, 이쪽은 밑변은 여긴 3분의 7이고 5니까 5에서 3분의 7 빼면 되죠. 그럼 3분의 8이고 삼각형의 넓이니까 곱하기 2하고 2분의 1 하시면 되지. 높이가 2니까 3분의 8이죠. 그럼 여기는 제가 지금 적는 건 정적분 값이 아니라 넓이야. 정적분 값은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자, 여기는 밑변의 길이 2고 높이 1이니까 2분의 1 나오지. 플러스 방향으로. 왜 2분의 1이야? 1 아니야? 1? 정신 나갔네. 1이죠. 1.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3분의 5, 음의 방향으로 3분의 8, 다시 양의 방향으로 1이니까 7초에서는 그냥 원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점에 있으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리가 없겠지. 원점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진 적이 있으면 다른 쪽이 답이 될 테니. 자, 이해했나 보자. 1053번 정도만 한번 풀어보세요. 1053.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 뜻 자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VT. 정적분 값이 3이래. 근데 여기는 X축 위에 있잖아. 위에 있으니까 넓이나 정적분이나 똑같겠지. 이 넓이를 쓸게요. 제가. 넓이의 입장에서 얘 3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에서의 위치가 2다. 3에서의 위치가 2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얼마란 얘기니 지금? 1이어야겠죠. 그래야 이건 지금 음의 방향이니까 3 빼기 1 해서 위치가 2가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어진 게 2부터 5까지 얘는 이동 거리죠. 넓이니까. 2부터 5까지 넓이가 3이라고 했어요. 자, 2부터 5까지 넓이가 3이면 이도형이랑 넓이의 합은 얼마니? 2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1 그리고 얘네 둘 넓이 더해서 3이 나올 테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떤 위치 변화량을 물어본 게 아니고 3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결국은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지금. 맞죠? 그대로 2가 답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조금 부지런히 끝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음 시간에
되도록이면 여기서 좀 맞췄으면 좋겠어서 제가 999번이랑 지금 풀어보실 문제 몇 개를 제가 적어드릴게. 999랑 1012랑 1023이랑 1059 이렇게 네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그리고 시스템 안 푸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학교 시험. 시스템은 안 푸셔도 되고. 자, 오른쪽 그림은 3차 함수와 직선,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2다 라고 주어졌고 G1-F1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먼저는 식을 이렇게 꾸며내야 된다라고 했죠. fx랑 gx랑 지금 교점의 x좌표가 주어졌습니다. 0, 2, 4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0, 2, 4란 얘기지? 0, 2, 4란 얘기입니다. 근데 어차피 나는 적분할 거니까 적분구간을 설정해주고 위에서 아래 빼달라고 했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이 구간에선 gx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럼 gx-fx는 0의 세 근이 0, 2, 4죠. 0, 2, 4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최고 차이 계수는 모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돼? 2부터 4까지 이걸 정적분했을 때 걔가 넓이 2가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계산은 제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구하면 이 상태로 적분 못해. 적분은 고벨 적분법 같은 거 없어요. 전개하시고 적분하면 K값 구할 수 있어요. K값 구했으면 제가 gx-fx를 구한 거니까 지금 이건 gx-fx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g1-f1이면 x에다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C스텝에서 1059번. 자,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나왔습니다. 근데 AP 대 AQ가 1대 4라고 했어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나왔죠. AP 대 AQ가 1대 4면 AP 대 AQ? AP 대 AQ 맞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1대 4고 마지막에는 저 직선과 이차 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 직선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마이너스 1,0 지나야 되죠. 그럼 이렇게 꾸며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 그리고 이 길이의 비가 왜 주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이 길이의 비도 1대 4가 나와야겠지.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이랑 작은 직각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그럼 원래 적분을 하려면 적분 구간을 설정해야 되니까 1번 순위는 정해져 있어요. 교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 적분 구간을 설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직선을 꾸며냈고 얘랑 연립을 할 겁니다. 적분 구간을 찾기 위해서.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랑 비슷한 문제가 생기지 지금.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으면 아까 어떻게 했지? 알파 베타라고 두지 않았나 제가? 편의상 제가 그림을 나타낼 때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해볼게. 그럼 알파 베타가 요 그림에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란 얘기죠. 그럼 제가 알파 베타로 잡았다는 얘기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m.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적어야 되지. 혹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0이고 베타도 마찬가지고 근의 성질을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여기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1대 4라고 주어진 거에서 제가 관계식 얻어낼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니? 알파 플러스 1이지. x좌표의 차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베타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대 베타 플러스 1이 거리에 b가 주어졌으니까 1 대 4 나오면 되겠지. 그럼 베타 플러스 1은 4 알파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럼 뭐 베타를 알파로 표현하셔도 되고 알파를 베타로 표현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다 그냥 넣고 더할까요? 더하면 알파 플러스 m 소거하기 위해서 얘는 0이야. 얘는 0인데 이 식에서 베타는 4알파 플러스 3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자, 그러면 4알파 제곱에 1차항이 여기 3알파, 4알파, 알파니까 8알파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둘 중에 뭘까요?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지. 이거지.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내가 써놓고 잘 안 보이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 1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은 넓이 공식으로 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S는 절대값 6분의 2차항계수의 1이고 얘에서 얘 빼고 세제곱,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3이고 세제곱 했으니까 8분의 27 나오죠. 자, 48분의 27, 3으로 약분하시면 자, 16분의 9 나오겠지, 4번. 됐습니까? 제가 오늘 한 내용 꼭 외워달라는 2차 함수랑 직선, 넓이는 절대값 6분의 2차 함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게 다 교점의 x좌표 차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3차 함수는 접선이라고 했어. 절대값 분모 12는 외워달라고 했죠. 여기도 3차항의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4차 함수는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접점이 그러니까 얘는 두 개입니다. 30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추가로 2차 함수인데 외부의 점에서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요 넓이 요 넓이는 쟤랑 똑같은데 분모만 얼마라고? 12로 외워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아니면 그 많은 퍼내자 문제를 풀 때 좀 계산이 좀 엉킬 거야. 근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건 그냥 구해야 되는 거예요. 3차 함수인데 직선이 뭐 이렇게 나왔다. 이 넓이 구하여라. 각각 교점 구하고 직접 넓이 다 구하셔야 되고 4차 함수인데도 이렇게 나왔다. 접선이라고 합시다. 이 넓이 구해야 될 때는 다 구하셔야 돼. 오케이? 직접 구하라고. 교점 구하고. 됐어? 착각하시면 안 돼. 이거는 교과서에도 있고 이거는 이번 시험만 보고 나중엔 조금 까먹으셔도 된다. 근데 사실 시험 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기억이 좀 남으셨으면 좋겠고